대부분 엄마들이 첫 번째가 너 왜 안 했어? 근데 이런 질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엄마 그 방법 좋다 라고 해서 싸우기보다는 같이 해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꾸셔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잔소리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즘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 책 읽었니? 뭐 일기 썼니?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뭐 과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영어 문제집을 뭐 5장씩 풀기로 하고 엄마가 항상 점검을 하신대요. 근데 사실은 매일 이 아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18세 이전까지는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은 할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잔소리를 할 때 어떻게 부모님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학생처럼 매일 엄마랑 영어 문제집을 뭐 5장씩 풀기로 했어. 근데 이 아이가 안 한 거야. 그러면 엄마들이 대부분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딱 3가지 유형으로만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너 왜 안 했어? 대부분 엄마들이 첫 번째가 너 왜 안 했어? 근데 이런 질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질문하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안 했잖아. 근데 왜 질문을 해? 아이는 너 왜 안 했어 하는 순간 왜 안 했는지 핑계거리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좋은데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게 자기도 맞는 것 같거든. 시간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잠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해.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가 안 한 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너 왜 안 했어? 질문하지 마세요. 왜 안 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의 마음을 상처받을까 봐 너무 감싸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이런 부모님들 어떻게 물어보냐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래 우리 같이 풀자 이래요. 근데 풀자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는 이미 풀지 않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풀자 하면서 왜 풀어야 되는지 아마 설명을 할 거야. 이 아이를 지금이라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득을 시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은 설득 안 당해요. 오히려 엄마한테 설득을 해요. 내가 지금 못하는 이유를 설득을 하는 거죠. 이미 엄마가 의리되어 있어. 의리되면 안 되거든. 아이 갑 시키지 마세요.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설득시키는 이런 설명 하지 마세요. 하자 같이 한다라는 말인데 부모님들이 계속 같이 해줄 수 있으면 같이 하세요. 그 말 하세요. 그런데 계속 같이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 혼자 하도록 하자라는 표현은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해야 하는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했구나. 그럼 지금 가져와서 풀어라.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할 때도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돼. 그랬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풀어. 단호하면서 지시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자신이 못한 것을 반성하고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다행히도 화내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았다라는 위안감도 있어요. 그러면서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안 한 거 풀게 하되 자신의 양심을 한번 반성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호하게 하지만 말투는 좋게 지시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를 지금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꾸셔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우리 아이의 마음 중심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쌓도록 우리 어머님들이 잔소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에 조금씩 긍정의 마인드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비난하는 잔소리라던가 계속 반복적인 잔소리를 한다거나 강압적으로 잔소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긍정적인 마음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긍정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
그리고 반복적이지 않음, 강압적이지 않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네, 진짜 근데 잔소리하는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규칙적으로 아이를 관리를 안 해. 상담하다 보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러면 게임을 하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 또한 부모님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의 스케줄을 어느 정도 정해놨었어야 돼. 규칙이라는 거를. 아이가 게임하고 싶다 하면은 공부해야 돼, 안 돼 했을 때 아이는 부정적이 이미 난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만약에 스케줄이 있어. 예를 들어서 1시간 몇 시 또 몇 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이 시간에는 너는 게임을 할 수 있어. 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와 약속을 지키거든, 웬만하면. 근데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아이도 싫고 부모님도 잔소리를 하는 거야. 잔소리라고 하는 게 어느 날은 부모님이 막 화가 나 있어. 근데 화가 났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화가 나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또 어느 날은 괜찮대. 규칙이 없는 거야, 엄마. 엄마 스스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대부분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부모 스스로도 아이를 규칙적으로 관리를 안 해. 대치동에 와보니까 확연하게 부모님들이 달라요. 아이들의 그 스케줄 자체도 아이하고 같이 합을 맞춰서 하고 있고, 뭐 픽업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에 데려다주고 과제 관리까지 부모님들이 다 정말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좋게 봐요. 왜냐면 아이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같이 해주기 때문에 얘는 습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를 할 틈은 진짜 사실 없어. 거의 대부분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무엇이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니 이런 걸 계속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런 아이들한테 해결책을 많이 주는데 그냥 엄마들이 강압적으로 내 생각의 해결책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학원을 돌아다니고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관리할 때 그런 제시까지 되기 때문에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 잔소리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대치동 부모님들도 잔소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잔소리를 해야 돼. 그런데 부모님들이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해요. 먼저 지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화로 풀어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또 하거든. 이 사기꾼 아이들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경험들을 많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줘. 예를 들면 뭐 엄마는 이랬었어. 어디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하면서 자꾸자꾸 이 아이가 설득이 될 만한 포인트로 자꾸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잔소리보다는. 그래서 아이들이 설득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엄마 그 방법 좋다 라고 해서 싸우기보다는 같이 해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스스로 하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동기부여와 목표가 또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추진하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가 또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겠네요. 네,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은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요 또. 그럼 잔소리를 자주 하는 부모님들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이 대부분의 잔소리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또 있는 의도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 우리 아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자존감을 낮추게끔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잔소리만 해주신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원하는 우리 아이의 뭐 공부도 더 잘할 수가 있고 목적을 달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의 기분 상하지 않는 이러한 말투와 어조로 해주셔라.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다.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잔소리를 하고 싶은 학부모님들이실 건데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이 부분만 잘 명심해서 잔소리를 한다면 아이에게는 당연히 좋은 효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성공교육 오미나였습니다.